안녕하세요. 무능초등학교 교사 김윤주입니다. 요즘 참 덥죠? 정말 여름이어서 더 더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름 평상시 여름보다 더 덥다고 합니다. 그런 걸 우리는 뭐라 부르죠? 네, 폭염이라고 부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또 지구가 더워지면 지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제목과 같은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왜 지구가 더워지는데 해수면이 상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아름다운 나라 보이시나요? 제목이 나와 있는데 투발루라는 국가예요. 들어본 적 있죠?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책도 나와 있네요. 투발루에게 수영을 가르칠 걸 그랬어. 투발루라는 고양이가 나오죠. 그 고양이가 나라를 옮겨야 되는데 수영을 못해서 그런 내용으로 책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수면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발루라는 나라, 정말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해수면 상승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해수면이 상승하면 우리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데 그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빙산과 빙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개의 사진이 보이네요. 여러분이 보기에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바닷물 위에 얼음이 떠 있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산이나 높은 산에 눈과 얼음이 있네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빙산이고 어떤 게 빙하일까요? 알 수 있겠나요? 한번 말해 봅시다. 네, 여러분 다 맞췄을 것 같아요.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빙산입니다. 바다에 뜬 얼음을 빙산이라 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여기 지금 선생님 손에 있는 이 사진에 있는 것이 빙하입니다. 네, 빙산은 바다에 뜬 얼음을 말하고 빙하는 땅 위, 육지 위에 있는 얼음을 말합니다. 이제 빙산과 빙하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나요? 네. 기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래프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그래프는 1854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 지구의 기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조사한 그래프인데 자세히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죠. 네, 그 의미는 지구의 기온이 점차 올라가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그래프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파란색으로 된 부분도 있고 빨간색으로 된 부분도 있죠. 파란색과 빨간색이 나타낸 것은 지구의 기온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0도 이하일 때의 그래프이고 빨간색은 0도 이상으로 더 높아졌을 때의 그래프입니다. 보니까 막대 그래프는 파란색에서 0도 이하에서 0도 이상으로 기온이 상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거기 보면은 연필로 그은 것처럼 검정색 선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프인데 이것은 이산화탄소 양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면서 기온도 상승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니까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더라 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는 것은 이산화탄소, CO2라고 하죠.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면서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2018년에 기록적인 폭염이 19일이 나왔죠. 보통 1년에 4일 정도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근데 2018년에는 19일, 엄청 길었죠. 그때 저녁에도 너무 더워서 열대야라고 뉴스에서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2018년에 강원도에는 최고 41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온도 41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기온이 상승하고 있네요.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도 6월 말에서 7월 초에는 우리나라에도 폭염이 왔었죠. 다행히 지금은 장마 기간으로 조금 기온이 떨어지고 있지만 장마가 끝나고 또 8월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데 해수면 상승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5년,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5mm 상승했다고 합니다. 1993년 이후로 연평균 상승률은 3.2m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5년이 조금 더 많이 상승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이 1cm 상승하면 600만 명이 집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1cm, 0.5cm, 5mm 그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수면 상승은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의 부피가 증가해서 해수면이 상승한 것입니다. 전 세계의 빙하가 전부 녹으면 해수면이 60cm 정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인천이나 부산, 일본의 도쿄, 중국의 상하이, 미국의 뉴욕 같은 해변 도시는 물이 잠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과 런던 등 강가에 있는 도시도 물에 잠기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수도인 서울과 영국, 프랑스의 이 대도시, 뉴욕의 대도시들이 물에 잠긴다니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해수면 상승이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빙하는 어디에 있을까요?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는데 빙하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사진에 보는 것 같이 육지 위에, 땅 위에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위에 있는 하얀 눈과 얼음. 네, 이거 펭귄이 살고 있는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빙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같은 고산지대, 남극 대륙,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린란드 등의 빙하가 있습니다. 이런 빙하들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수면 상승에 관련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준비로 먼저 준비할 게 유리컵 2개를 준비합니다. 이게 빙하와 빙산을 이렇게 같이 넣고 실험할 것입니다. 한쪽 컵에는 찰흙으로 육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양쪽 컵에 물을 넣은 후 같은 양의 얼음을 넣어줍니다. 얼음을 넣은 후 물 높이를 사인펜으로 표시해서 물 높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아주 우리 집에서 또 유리컵, 얼음은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실험이니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면 상승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빙산과 빙하를 대신할 컵에 얼음을 넣습니다. 얼음은 2덩이씩 똑같이 넣는데 빙하의 컵에는 찰흙으로 육지를 대신할 수 있는 찰흙으로 만들어서 그 찰흙 위에다가 빙하를 올려놓습니다. 네, 2개를 이렇게 양쪽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물의 높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처음에 물의 높이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빙산과 빙하의 컵에 물높이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얼음이 녹으면서 물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이렇게 지구 온난화를 대신해서 이렇게 전등을 준비했습니다. 전등이 지구 온난화로서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랬을 때 얼음이 녹으면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영상은 빨리 감기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변화된 상황을 빨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음이 움직이면서 녹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빙산의 물높이하고 빙하의 물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험 결과 잘 봤나요? 네, 영상을 빠르게 돌리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짧게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실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컵이 2개 있고 한쪽 조금 하얀색으로 된 것이 찰흙을 넣으니 하얀색으로 변했고 그 사인펜으로
물의 높이를 측정해 나왔는데 물의 높이가 하얀색 컵에서는 좀 더 물의 높이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옆에 컵은 처음에 표시한 것과 똑같은 높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는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것을 아주 간단한 실험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실험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찰흙, 우리가 찰흙을 육지로 대신해서 우리가 실험을 해봤죠. 찰흙 위에 있는 얼음을 넣은 유리컵의 물높이가 상승했을까요? 또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물속에 있는 얼음을 넣은 유리컵의 물높이는 상승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육지라고 생각한 우리 찰흙 위에 놓여진 얼음이 녹았을 때는 이만큼 정도 이렇게 물 높이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물속에 얼음을 넣었을 때는 얼음이 다 녹았어도 상승하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왜 이 질문에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찾을 수 없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고 한번 찾아봅시다. 네, 조금 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힌트를 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물 분자, 물 입자의 구조를 가져왔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얼음의 입자 구조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는 물은 산소 하나와 수소 두 개로 이루어졌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모여 있으면 물의 입자 구조가 되고 또 이게 물이 얼으면 얼음의 입자 구조가 됩니다. 혹시 물의 입자 구조와 얼음의 입자 구조 차이가 좀 보이나요? 네. 물이 얼려서도 얼음이 되면은 입체적인 모양으로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게 돼요. 그 정도 부피가 약 10%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얼음이 물로 변하면 10%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무더운 여름날 아이스티나 먹을 때 보면은 얼음을 넣어서 주죠. 얼음을 넣었는데도 얼음이 녹으면은 더 넘쳐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근데 얼음이 물로 녹을 때는 그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절대 넘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페트병이나 물병에 시원한 물을 마시려고 얼렸을 때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그보다 더 커졌던 페트병이 더 커졌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얼음으로 얼리면 그 부피가 커지고 또 얼음을 물로 바꾸면은 부피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걸 선생님이 모형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물 분자는 아주 단순한 도형으로 말하면 평면. 근데 얼음 분자는 이렇게 입체가 있고 이게 여러 개 연결되면은 서로 입체 공간이 되고 그 사이에 공간이 생김으로써 부피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해수면이 상승할까요? 이러한 정보를 기상청의 기후정보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번 꼭 이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에 어떻게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두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과 가까운 목포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목포는 약 3mm가 조금 안 되게 해수면이 상승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프도 보고 있는데 그래프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살짝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예. 또 한 군데가 울릉도입니다. 동해안의 울릉도는 보면은 3mm가 조금 더 넘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더 다른 지역들은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수면 상승이 발생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성으로 한번 이렇게 제시해 봤습니다. 지구 기온이 상승하는 것,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이유, 그걸 뭐라고 부르죠? 지읒, 기읒, 이응, 니은, 히읗.
알겠나요? 한번 말해 보세요. 네, 지구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우리는 지구 온난화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바다에서 많이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 온난화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뜨거워지니까 바닷물이 대기를 흡수해서 얼음이 녹고 해수면도 상승하는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수면 상승을 줄이는 방법도 있겠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도 초성으로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설명을 해드리면 인간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높여 배출량이 0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식으로 말하면 배출량하고 흡수량,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과 이걸 흡수하는 양에 더하기를 해보니 0이 되는 이런 말을 우리는 뭐라 할까요? 네 글자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많이 뉴스나 신문에서 볼 수 있는 말들입니다. 이미 알고 있죠? 네, 탄소 중립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탄소는 대표적인 이산화탄소를 말합니다. 탄소가 중립, 딱 0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2050 탄소 중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있고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고 탈탄소를 통해서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자연에서 흡수하는 탄소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탄소 중립이 되면은 우리 지구의 환경이 좋아질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50년에 탄소 중립이 되면은 배출량과 흡수량이 0이 되면은 지금과 같은 환경을 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의 환경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주 더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이 아니라 탄소 마이너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이너스까지 가기 힘들기 때문에 탄소 중립으로 해서 지금의 환경을 계속 유지하자. 그런 의미에서 2050 탄소 중립을 전 세계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구가 더워지면 해수면이 상승해요라는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는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친구들끼리 할 수 있는 일,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지자체나 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적극적인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구가 더워지면 해수면이 상승해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